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들만 모아 전해드리는 최은숙,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평안하시지요? 건강하시고 평안한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시절이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행복한 가정의학과의 이경호 원장님을 모시고요. 코로나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거니?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난번에 제가 모셨을 때 다음엔 코로나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좀 끝났으면 좋겠다고. 근데 여전해요. 네. 오늘은 이제 코로나 제가 세보니까 7번째예요, 이게. 아, 어떡하면 좋아.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누군가가 11월 달쯤에는 미국 국민의 20만 명의 사망이 있을 거다라는 예언 같은 걸 했는데 지금 9월인데 20만 명이 됐어요. 지금 이제 특별히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백신이 곧 나온다, 선거 전에 맞을 거다 한단 말이에요. 정말 나오나요? 빠르면 10월 중순 뭐 얘기한다는데 늦어도 연말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한테는 저희보다 더 빠른 정보가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똑같아요. 저희가 접하는 그래요? 정보는 똑같이 뉴스에서 접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선생님도 지금 뉴스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백신이 나와도 난 안 맞는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믿을 수 없다. 저도 좀 그쪽이거든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맞아야죠. 선생님 뭐 어떻게 될 줄 알고?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의무적으로 맞는 거니까 저희가 먼저 제가 먼저 맞아보고 알려드릴게요. 근데 본인이 거부할 수는 없나요? 아마 이거는 거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플루샷은 거부해도 되는데 거부하면 지금은 별 차이가 없어요. 워낙 지금 다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작년, 재작년 코로나 바이러스 안 돌 때는 플루샷 안 받겠다 하면 1년 내내 마스크 다녀야 돼요. 그래서 혼자 아무도 마스크 안 쓰는데 혼자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만둬라 이거죠. 근데 지금이야 뭐 다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괜찮은데 하여튼 의무적으로 맞게 돼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아마 나오면 저희부터 먼저 맞지 않을까. 그러면 먼저 맞으시고 어떤지 꼭 알려드릴게요. 보통 이제 백신이 나오면 이제 임상 3상까지 하고 그러고 나서 3에서 5년 정도 더 지켜보거든요. 그러니까요. 부작용이 있나 없나 지켜보는데 대부분의 백신들이 그 과정에 큰 문제는 없어요. 대부분의 백신들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계절성 바이러스니까 우리 과학이 현대의학에 어느 정도 노하우가 좀 있으니까 안정성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선생님이 기니피그를 하신다니까. 제가 한번 저희 환자들도 물어보면 물어보면 한 반은 안 맞으시겠다. 그렇죠. 미국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반 정도는 안 맞겠다고. 지금 코로나랑 같이 지낸 지가 저희가 이제 9개월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그냥 일반적인 일상으로 좀 돌아간 면이 많아요. 그래서 환자가 줄어들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세요. 걸렸는데 안 죽더라. 그 병원에서 보시기엔 어떠세요? 일단 저희 응급실에서는 일단 코로나 초기에는 환자가 확 줄었었어요. 그 병원 가면은 걸린다 해서. 응급실도 완전히 싹 사라져가지고 전 좋았죠. 밤에 잠만 쿨쿨 자고 나와가지고 간호사한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왜 환자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 회복을 했고 응급실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어요. 간단한 감기 이런 걸로도 와요 이제. 피부에 발진이나 응급실 와요 이제. 교통사고가 좀 줄어들었다고 그래서 응급실 안 온다 그러셨잖아요. 지금은 교통사고 많아요. 아이고야. 그래서 예전에 교통사고 이제 코로나 처음 돌았을 때 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지금 교통사고 나는 사람들 면허 박탈해야 된다고. 차가 없는데도 교통사고 나는 건 문제가 있다는데 하여튼 환자가 예전처럼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가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 건 맞아요. 경제는 아직 안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처음에 코로나 이거 가짜 루머다 이랬다가 또 막 된통 당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가짜는 아니죠, 이걸. 아니 그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실제로 저도 그런 사람들을 봐요. 제가 이제 일하는 곳이 백연 환자들만 많은 곳인데 그런데 상당수는 아니고 왕왕 나보고 코로나는 어떤 거냐고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다리 다쳐갖고 왔는데 이렇게 해주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사기라고 거짓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I don't think so 그러고 말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미국은 뭐 이제 내 몫은 내 맘대로 하겠다, 마스크 안 쓰겠다 데모도 하잖아요. 그 반면에 한국은 전 국민을 다 이제 감시하면서 이 코로나가 퍼지지 않게 하겠다 네네. 이런단 말이에요. 네네. 방역을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심한 면이 좀 있죠, 한국은. 그래서 저는 좀 답답한 느낌이 너무 있어요. 심했어요. 인권 침해라든 부분이라든지 어떤 네. 사람이 어디 갔는지 다 추적해내고 네. 그다음에 뭐 말 안 듣고 뭐 방역 코런틴 그러니까 네네네. 자기 격리를 안 하는 사람을 구속해버리고 네. 막 감옥에 보내고 그거 너무 심하죠. 지극히 한국적인 것 같은데 그건 너무. 그다음에 소독제를 뭐 공중에 뿌리는 거. 막 길 가면서 뿌리는데. 가습기 살균제 그거에 네. 대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네네. 그걸 잊었나 보죠. 아, 그러면 우리가 쓰는 지금 살균제가 그 가습기 살균제처럼 독한 거예요? 다르죠. 다른데 네. 케미칼을 공중에 뿌린다는 것 자체 그걸로 그 바이러스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실내에 그걸 뿌려대다가 내가 보기엔 그것 때문에 암 걸릴 것 같은데 그건 너무 잘한 건 맞아요, 한국이. 근데 이제 너무 심했고 뭐 정말 잘한 거라면 마스크 정말 철저하게 쓴 거 그거 하나는 잘했고.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황사 때문에 마스크 쓰는 게 되게 일상화돼 있었다고도 해요. 네, 한국은 마스크 쓰는 게 일상화돼 있죠. 네. 미국에선 마스크 쓰면 범죄잖아. 네. 잘못한 사람. 네. 이렇게 인식이 있으니까 그렇죠. 아, 근데 하여튼 뭐 누가 잘한다 잘못했다 이런 거보다 사실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데 미국에 사는 우리로서는 조금 좀 더 한국처럼 해줬으면 하는 면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이제 대신에 무서운 말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이요? 네. 네, 그렇죠. 뭐 18살 학생이 뭐 걸려서 며칠을 죽었던 있죠. 그러니까 좋은 케이스는 잘 얘기 안 하고 나쁜 있죠. 케이스만. 뭐 독감 바이러스 때문에 18살에 죽는 애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이유로도 죽는 사람이 물론 있는데.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독감 바이러스보다는 치명률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많이 높아요, 사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너무 공포까지 조장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아, 하여튼 뭐 하루에 지금 5천만 인구가 하루에 100명 나오면은 막 난리가 나는데 저희 여기 조지아 뭐 이제 1,000만 얘기하는데 30만 명이 걸렸어요. 네. 야, 근데 어쨌든 그때 선생님께서 세월이 지나면 우리 몸이 저절로 면역 체계가 좀 생길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아직 그때까지는 이르지 않은 거죠. 그거 몇 년 걸리고요. 아, 몇 년이요?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면서 독감에 안 걸려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한 번씩은 걸렸을걸요? 그렇죠. 저도 몇 번 걸렸고 뭐 돼지 독감까지 걸렸는데 그러면 이제 독감 바이러스가 아무리 매년 변형을 한다 하더라도 내 몸이 그걸 늘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걸린 독감 주사를 오래 깜빡 잊고 안 맞았다 하더라도 몸이 싸워내니까 며칠 앓다마는 거죠. 근데 이 바이러스는 지금 우리 인류가 처음이에요, 지금. 올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물론 사스하고 메르스가 나왔죠. 근데 그때는 극소수만 감염됐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이 몸이 기억을 못하니까 이게 아마 한 3에서 5년 걸리지 않을까. 그러고 나면은 지금 독감처럼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이제 그 검사하는 키트가 이제 새로 나올 건데 뭐냐면 한 번 검사로 독감 바이러스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검사할 수 있는 키트가 나올 거예요. 집에서요? 아니면 병원에서? 병원에서. 지금 현재 그 독감 바이러스에 쓰는 그 키트가 어떤 거냐면 독감 바이러스도 검출할 수 있고 RSV라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호흡기 바이러스. 그것들은 같이 하는 그걸로 같이 검사를 하거든요. 우리 응급실에서 검사할 때 그걸 두 개를 같이로 내보내요. 그러면 한 번만 찌르면 돼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독감, 코로나, 그 RSV 3개를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는 한 번에 찌르면 되는 게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구분을 확실하게 해주는 거네요. 그래서 타미플루 쓸지 다른 걸 쓸지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지금 이제 그 일교차가 굉장히 커지면서 감기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감기인데 기침하면 사람들이 다 피하게 되니까. 그럴 때 그 딱 검사해서 난 감기야 그러면 되겠는데.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나온 독감 검사하고 RSV라는 그거 정확도가 상당히 높아요. 지금 거의 99% 근접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믿을만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검사까지 좀 더 99%까지 근접을 하게 되면 상당히 용이할 거예요. 아마. 그럼 이제 검사, 백신, 치료 점점 다가가고는 있는 것 같으네요. 제가 이제 최근에 살짝 나 감기 걸린 것도 같고 안 걸린 것도 같고 뭐 이런 피곤하고 목이 칼칼하면은
제일 먼저 코로나를 그쵸. 걱정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검사도 있지만 항체 검사를 해보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피검사도 있어요. 피검사로 내가 뭔가 걸린 것 같아. 네. 근데 한 2, 3주는 최소한 지나야 되고요. 항체가 행성이 되려면. 그러면 이제 피검사를 통해서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생겼는지 보는 거죠. 네. 만약에 거기서 양성이 나오면 지금 멀쩡한데, 그러면 언젠가 걸린 거죠. 2주 전에 걸렸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도 해요. 내가 11월 말에 한번 심하게 알았는데, 내가 보기엔 그게 코로나 같대, 자기는.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검사. 해보셨는데 음성이었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뭐 하여튼, 양성이 나오신 분도 있어요. 저희도 어떤 분을 해봤는데, 몇 분을 해봤는데 양성이 나와서 깜짝 놀라죠. 환자한테. 안 아팠어요? 네, 아팠어요, 그분은. 그래서 환자한테 전화하면서 그 양성이라 했더니 그분도 황당해가지고 한참 동안 말을 못 하더라고. 그러면 그런 경우는 본인이 걸렸을 때 모르고 다른 사람한테 그랬을 수도 있죠. 네, 아니면 어디서 얼마 쓸 수도 있고. 근데 조금 심하게 아팠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분 하는 말이, 그래서 내가 요즘 피곤하구나 그러시더라고. 참 이렇게 가볍게 지나가는 느낌, 뭐 좀 심하게 아파도 코로나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게 개인한테 좋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한테 전염을 시킬 수도 있어서 이게 사실 이게 뭐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항체 검사는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이제 가서 주치의한테 가서 나 항체 검사 좀 해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럼 해주죠.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 커버를 하고요. 이거는 비싼 검사인데 이제 아무래도 시국이니까 저희 보험회사에서 날라온 편지들을 보면은 커버를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항체가 있다면은 코로나 안 걸리나요? 그건 다음에 걸려봐야 알죠. 아직 1년밖에 안 됐어요, 이거. 1년도 안 됐고. 그러니까 다음에 걸려봐야 알아요. 좀 뻔뻔스러운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걸려봐야 한다고. 어떤 분 저 약을 처방하면 이제 좋아질까요? 먹어봐야 알죠. 참.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먹어봐야 알죠 할 때 제 생각은 먹어서 안 낫더라도 약에 해는 없다고, 부작용은 없다고 다 생각하고 저희가 처방을 하죠. 지금 사실 코로나 항체가 생겼어도 뭐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다고 하고 백신을 맞느냐 안 맞느냐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웃지만 사실 웃을 얘기는 아니에요. 저희가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들이 주위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걸리지 않은 우리들이 죽게 생겼는데요. 일단 돈이 없어 죽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우울증에 걸려서 죽게 생겼어요. 우리 잠깐 쉬고 와서 코로나 블루라고 불리는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가정의학과의 이경호 선생님과 함께 무려 7번째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지금. 근데 걸리지 않은 사람도 우울하고 걸린 사람도 당연히 우울하겠죠. 근데 우울감과 우울증은 서로 다른 거 아닌가요? 우울 증상을 느끼는 것과 우울증은 이제 다르죠. 우울증은 정식적인 진단을 받은 거고, 그래서 약을 복용하거나 하는 거고, 우울 증상은 그냥 느끼는 거죠. 우리도 뭐 어쩌다 우울해 이런 말 하잖아요. 피와도 우울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심한 건데 우울 증상을 느낀다라는 거. 우울 증상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울증이다라고 판단을 할 때 그게 어떤 요인들을 가져야지 우울증이 되나요? 그러니까 우울증은 이제 진단을 받으려면 이제 무기력하고 관심도 없고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잠도 안 오고 우울한 느낌이 드는 게 6에서 12개월 이상 지속이 될 때 반년 이상.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하고요. 근데 이제 우울증이 오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현재까지 우울증이 우리 의학에 소개된 지는 오래됐죠. 아주 백몇 년이 넘었죠. 근데 이제 그래서 연구 결과도 많아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크게 세 가지 원인으로 나누는데 우울증의 원인 세 가지. 환경적인 요인. 그다음에 이제 생리적인 요인. 생리적인 호르몬에 의한 요인. 그다음에 이제 뇌신경학적 요인. 이런 세 가지로 나눠요. 그럼 뇌를 다쳐서란 뜻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뇌 졸증이 걸린 사람이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요. 뇌경색이 오신 분이.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은 뭐 우리 다 아시죠. 뭐 어떤 우울증을 유발할 만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경우, 뭐 예를 들면 뭐 경제적인 어려움에, 실직에, 그다음에 가족 간의 갈등, 뭐 이혼, 외도, 그다음에 가족의 죽음 이런 게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 그게 환경적인 요인으로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생리적인 요인은 말 그대로 이제 호르몬의 영향으로 네, 폐경이 네. 되면 이제 심각합니다. 심각하죠. 네, 호르몬이 폐경이 오면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세로토닌이라는 우리 머릿속의 호르몬이 불균형이 되게 되면 이제 우울증이 오게 되고 그거는 호르몬의 영향이고요. 그래서 우리 우울증 약의 대부분의 우울증 약은 그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의 균형을 찾아주는 약이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가장 고치기 쉬운 것도 사실은 생리적인 요인은 고치기, 치료가 그렇죠. 쉽다는 거예요. 반응을 잘하죠, 환자들이. 그래서 많이 좋아지는 케이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은 이 우울증 약에 대한 거부감이 되게 많아요. 왜요? 이걸 먹으면 자기가 정신병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소위 미치는 건 아닌데 정신과는 미친 사람만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자기가 나약하다라고 생각해요. 이겨내지 못했다. 네. 그래서 환자들하고 얘기하다가 가만히 들으면 이거 우울증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거든요. 우울증 있죠? 그러면 대부분 없다 그래요. 그래요? 근데 말하는 건 우울증인데 네. 그런데 없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제 아줌마들끼리 얘기할 때는 다들 나 우울증 같아 뭐 이러는데 의사 선생님하고 딱 맞닥뜨리면 아니라고 얘기해요. 네. 근데 하여튼 근데 환자가 아니라는데 제가 약 먹으세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근데 말하는 오실 때마다 말하는 건 우울증인데 그러다가 매번 반복을 하다 보면 우울증 맞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약 한번 먹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제일 늘 쓰는 레퍼토리가 뭐냐면 설득하기 위해서 폐경이 오면 폐경 호르몬 약 먹죠? 그죠? 이것도 똑같이 호르몬 조절하는 약이라고 너무 거부감 갖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호르몬에 의해서 이제 우울증이 오고요. 그다음에 신경학적인 요인에 우울증이 오는 거는 대표적인 게 이제 뇌졸중을 겪은 환자의 30%에서 우울증이 와요. 신경학적 뇌신경이 잘못돼서 우울감이 느껴지고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조절을 못해요, 이거는. 아니 이제 말하자면 뇌졸중이 어르신들이 그래도 걸릴 확률이 많잖아요. 발병할 확률이. 그러면은 지금 이제 뇌졸중 걸린 것도 힘들고 나이 든 것도 힘든데 그쵸. 거기다 우울증까지 온다는 거네요. 예. 물론 뇌졸중 걸린 분들이 예를 들면 한쪽이 마비됐다든가 하면 거동을 못하니까 환경적인 요인이 겹칠 거고 네네네. 사람도 못 만날 거고 그러면 또 환경적인 요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뇌신경 손상 입었으니까 거기에도 우울증이 오는 거죠. 이게 결합되는 거지. 뇌신경 손상의 경우는 정말 좀 치료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런 경우는 치료가 어렵죠. 이미 진행이 됐고 이거는 다시 돌아오지는 않으니까. 네. 그럼 이제 코로나는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우울감을 느낀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울증으로 발전되는 분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코로나 걸린 사람들은 어때요? 네. 그러면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이 올 확률이 높다라는 건 자명해요. 그거는 이미 연구 결과도 나와 있고 우리가 3에서 5년 더 연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건 나중에 논문이 더 나와봐야 알겠지만 자명해요. 근데 감기가 걸렸을 때는 우울증에 걸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근데 이거는 좀 다르더라고요. 연구조사 해보니까 뭐 이제 숫자 좀 막 불러드릴게요. 네. 보니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헬스케어 워커,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불안 증상, 불안증이 아니고 불안 증상 20%, 우울 증상 25%, 불면증이 8%.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일반인들의 불안 증상은 36%, 우울 증상은 33%, 그다음에 불면증은 42%, 기억력 장애가 34%까지 나타나더라. 왜 일반인이 높아요? 아무래도 이제 병원에 일하는 헬스케어 워커들은 아무래도 준비를 좀 하지 않아요? 그리고 병원에서 일하려면 좀 뒷심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좀 웬만한 상황은 좀 버텨주지 않나요? 좀 강단이 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3D, 그러니까 3D. 3D죠. Dirty, Dangerous, 그 다음에 또 뭐죠? Difficult. 요 세 개. 어렵고 뭐 이런 남들 피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간호사죠.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준비가 되신 분들이라서 잘 이겨내신다는 건데 그래도 증상이 사실 20%, 25%면은 상당히 높은 거 아닌가요? 높은 거죠. 그러면은 코로나가 우울증을 유발하는 거는 환경적, 뭐 신경학적, 그 다음에 호르몬 어느 거예요? 두 개죠. 저기 환경적과 신경학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일단 자가격리를 뭐 2주, 3주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코로나가 일단 걸리면 환경적으로 일단 좀 격리되는 것도 있고 자기가 더 조심하는 것, 불안한 것도 있고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 또 코로나가 안 걸렸다 하더라도 얼마나 우울해요 요즘에. 그러니까요.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사람들도 못 만나고 그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환경적인 요인이고 또 신경학적 요인이 큰 요인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재밌는 게 네. 사스하고 메르스 때 네. 조사가 이루어졌더라고요. 이 사스 메르스가 신경학적, 그러니까 정신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거를 62개의 논문이 있고 2,500명 정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20에서 40%, 그러니까 평균 30%에서 신경학적 증상, 정신과적 증상이 나타나더라. 그 정신과적 증상이 우울증, 불안증, 그 다음에 정신 이상, 창란증, 거기까지. 예, 성격까지 변하더라라는 게 조사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 사스하고 메르스하고 전부 코로나 계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왕관이 있는. 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집중을 안 한 게 얼마 그러다 말았으니까.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심각하니까 이제 조사를 막 하기 시작한 거죠. 네, 확실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분이 우울증이나 불안증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게 그러면 신경학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잖아요. 예. 그 이미 논문으로 그렇게 나왔어요. 많이는 없는데요. 네. 근데 몇 가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심하게 걸린 사람들, 경미한 건 말고요. 심하게 걸린 사람들의 피가 뻑뻑해지더라라는 현상이 관찰이 됐어요. 지금 피가 응고가 잘 되더라. 그렇게 되면 이제 뇌경색이나 뇌출이 그러면서 뇌신경이 손상을 입는 거죠. 이미 보고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왜 코로나 걸린 분들 중에 후각신경, 그러니까 냄새 못 맡는다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들었어요. 심한 케이스들. 우리 후각신경, 우리 뇌신경 중에 12번 뇌신경, 12개 중에 1번이거든요. 그러니까 뇌신경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후각, 미각도 얘기하거든요. 미각은 뇌신경은 아닌데 후각은 당연히 이제 뇌신경의 1번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뇌신경에 영향을 주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에 의한 환경적인 요인은 확실하고, 그러면 뇌신경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도 확실한데, 그러면 그걸 두 개를 봤을 때 당연히 코로나 걸린 분들이 어떤 정신과적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확실한 거죠. 근데 아까 이제 얘기할 때 사실 생리적, 그러니까 호르몬 불균형에 의한 거는 치료가 쉽지만 뇌신경 이런 쪽은 치료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후각이 안 돌아올 수도 있나요? 그거는 이제 코로나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돌아올 수도 있고, 그건 제가 보기엔 내후년 돼봐야 할 것 같아요. 주위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외국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는데 둘 다 젊은 남자들인데 둘 다 후각이 아직 안 돌아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밥은 먹더라고요. 원래 냄새가 안 나면 밥맛이 없어야 되는데 밥맛은 있다고. 좋은 현상이죠. 뭐 잘 먹으면 일단. 야, 그러면 지금 만약에 코로나를 앓으셨던 분들은 우울감이 있을 때 얼른 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이게 너무 오래 지속된다든가 이러면 환경적인 요인만으로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랑 뇌손상까지, 뇌신경 손상까지 경미하게 있고 그게 우울증 영향을 미쳤다면 약물 치료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봐야죠. 단기간이라도. 그러니까 일단은 진단을 받아봐야 되지.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 낫겠구나 이거보다는 한 번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 같아요. 이제 뭐 피도 지금 좀 뭐 뻑뻑해진다 하니까 좀 무서운 생각도 들고 그렇거든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얘기를 계속해서 어떤 분들은 코로나 얘기 그만해라고도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왜 코로나 얘기 안 해라고도 하세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고 있나. 근데 오늘의 가장 큰 이야기는 사실 이제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앓을 수 있는데 그게 뇌신경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었을 수도 있다. 심한 케이스들만 그렇다는 얘기고 근데 좋은 소식은 주변에 확진자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다들 잘 회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케이스는 많지만 지금 건강하신 분들은 회복을 무난히 하시더라는 거죠. 하지만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지켜보시라는 거. 근데 사실 너무 또 주위에서 다 낫다 그러니까 뭐 걸려도 별거 아니야 이것도 또 있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 지금 백신이 10월 중순에서부터 뭐 12월 안에는 나온다. 그게 오늘 들은 소식 중에 제일 좋은 소식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은 제가 먼저 맞아보고 알려드린다는 거. 어쨌든 이경호 원장님이 먼저 맞으시는 건 좋은데 결과를 알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다음에 방송에 나는데 제가 이상한 헛소리하고 그러면 이제
그 백신 후유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백신을 맞고 나서 이 백신에 만약에 무슨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단박에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럼 몇 년 기다려야 될지도 몰라요. 하여튼 여러분 좋은 소식은 백신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없어지진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마스크가 백신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까 중간에 말씀하신 것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마스크 쓰는 게 가장 중요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한 번 말씀드린데 다음번엔 더 좋은 소식을 네, 알겠습니다. 전해주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 특별히 유의하시고요. 마스크 꼭 챙겨 쓰시기 바랍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